이른 새벽 떡집 바닥에 돈다발이 흩어지고 며느리의 냉혹한 목소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은 버티시겠죠? 우린 더 이상 돈도 안 되는 이 떡집에서 얽혀 살 이유 없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지폐를 주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빛이 번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순자의 오랜 인내를 산산이 깨뜨린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든 낡은 봉투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복수의 톱니바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이제 그 흥미진진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골목 안쪽 작은 떡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년의 여인 박순자가 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은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고 그 손놀림은 수십 년 세월이 배어있는 솜씨였습니다. 떡집은 비좁았어요. 천장은 낮고 벽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그래도 순자는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김미란이었어요. 미란은 30대 후반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란의 표정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싸늘해서 입이 굳어버렸어요. 미란아,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탁자 위에 던졌어요.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니? 생활비예요. 한 달치. 미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돈을 던질 줄은 몰랐어요.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미란아, 왜 이러니?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젠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따로 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어머님은 여기서 계속 떡 장사하시면 되잖아요. 이 돈으로 한 달은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들 박진수와 미란 부부는 지금까지 이 떡집이 작은 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따로 산다니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뭐래? 진수도 이 결정에 찬성한 거니? 당연하죠. 진수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런 결정을 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니?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편하게 쉬시라고요. 쉬라고? 떡집은 누가 하라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는 더 이상 이 떡집에 매달려 살 수 없어요.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순자는 이 떡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
손주들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미란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가족 아니냐? 같이 살자. 가족이면 뭐해요? 돈도 안 되는 떡집 때문에 우리까지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요. 미라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떡집 바닥에 흩어진 돈,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떡집 안은 적막했어요. 순자는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다니. 순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떡을 팔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수레에 떡을 가득 싣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떡을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권했어요. 맛있는 떡 사세요. 갓 만든 인절미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떡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비를 맞으며 떡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손수레를 밀쳤습니다. 떡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떡이 젖은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떡을 주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쏟아졌고 순자의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주워 담으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순자는 빗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순자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갔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순자는 젖은 몸으로 떡집에 돌아왔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만이 순자를 맞이했어요. 순자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쓰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문도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뒤진 흔적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이 들어있는 헝겊 주머니가 있었어요. 아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 돈은 순자가 떡을 팔아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 됐어요. 병원비로 쓰려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숨겨둔 돈이었죠. 진수가 가져간 거야?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비상금까지 가져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진수야.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진수야, 엄마 돈 내가 가져간 거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새 아파트 계약금이 모자라서 계약금? 그래서 엄마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가져간 거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나중에 갚을게요.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진수야, 그 돈은 엄마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어떻게 엄마,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이 떡집에서 평생 썩을 수는 없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더 중요하겠지.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겠지.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다니.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순자는 떡을 만들 기력도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떡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쌀가루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떡집 문이 세차게 열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들어왔어요. 미란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통장 못 봤어요? 통장? 네. 진수 오빠 통장이요. 여기 어디 두고 간 것 같은데. 미라는 떡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선반을 뒤지고 마구 휘젓고 다녔어요. 순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란아, 여기 없어. 가져갔을 거야. 아니에요. 분명 여기 있을 거예요. 미라는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순자가 아끼는 도자기 항아리를 건드렸어요.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그 항아리는 남편이 생전에 순자에게 선물한 거였습니다. 순자의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란아, 이건 내 시아버지가 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미라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깨진 항아리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의 추억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자는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진호야, 형이 엄마 돈 가져갔어. 300만 원이나 뭐라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리고 형수가 와서 떡집을 뒤지다가 내 아버지 항아리까지 깨버렸어,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형한테 따져야겠어요.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진호가 떡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진호야,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엄마. 제가 형님한테 따질게요. 이건 너무 심해요. 진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떡집에 앉아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걸 이제 꺼낼 때가 된 건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오래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것을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순자의 남편은 젊은 시절 큰 땅을 하나 사두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젠가 이 땅이 가치가 오를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순자에게 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보, 절대 급할 때만 쓰시오.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순자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봉투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흐릿했지만 순자는 그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을 나는 용서할 수 없구나. 하지만 내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내 몫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는 서울의 큰 기업가 집안 외동딸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떡장수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결사 반대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나와 남편과 함께 작은 떡집을 시작했어요. 부모는 순자와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앞으로 유산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그 돈을 알면 타락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명함함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박순자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유상건으로 연락하셨더나 박순자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제는 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한복이었어요. 순자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높은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순자를 맞이했어요. 박순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십시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여사님, 고 김명희 여사께서 남기신 유산은 현재 부동산과 주식,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간 운용한 결과 현재 가치는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일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여사님께서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잘 관리하라고 유언하셨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남편분께서 남기신 땅도 확인해 봤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 땅은 현재 대규모 복합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쇼핑몰, 아파트 단지, 업무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현재 감정가로는 최소 50억 원 이상입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도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남긴 200억까지. 순자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여사님, 이 모든 자산을 찾으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모든 자산을 여사님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순자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자는 떡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호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형이 오늘 새 아파트 입주한대요. 자랑하느라 난리예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호야, 엄마 곧 너한테 좋은 소식 줄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소식이요? 응. 조금만 기다려줘.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률사무소 명함을 꺼냈어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순자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아직도 여기서 떡 파세요? 정말 딱하시네요. 미란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아,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아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순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순자는 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뒤집힐 테니까. 순자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함께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순자는 새로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고 자세도 꼿꼿했어요. 변호사는 순자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고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부동산은 여사님 명의로 이전됐고 예금과 주식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250억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제 큰아들 박진수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 회사가 입주한 건물 주인이 누군지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여사님, 아드님이 다니는 회사가 입주한 건물, 그 건물이 바로 고 김명희 여사님의 유산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아드님 회사는 이 건물 12층에 입주해 있네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 관리 회사 사장님께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그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회사 사장 김태준이 순자를 맞이했어요. 김태준은 50대 중반으로 정장 차림의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고 김명희 여사님을 대신해 이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층에 입주한 회사 있죠? 그 회사 임대 계약이 언제 만료되나요? 아, 그 회사요? 다음 달 말입니다. 계약 갱신 안 해주세요. 김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안 한다고요? 그 회사는 임대료를 잘 내는 우량 업체인데요.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계약 유지하고 그 이유는 갱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었어요. 혹시 이 건물에 공실이 있나요? 네, 20층에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을 제 사무실로 꾸며주세요. 조용하고 품위 있게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12층에 잠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들 진수도 있었어요. 진수는 동료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가렸어요. 아직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볼 테니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순자는 빌딩을 나와 떡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떡집이었어요. 순자는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떡을 만들면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호가 떡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진호야, 엄마가 곧 큰일 하나 할 거야. 큰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순자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사실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엄마 친정이 부자였단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젊었을 때 집안을 버리고 너희 아버지를 선택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지. 근데 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어. 엄마가 그걸 이제 찾았단다. 진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도 지금 엄청난 가치가 됐어. 합치면 250억이 넘는단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호야, 이 사실은 아직 형한테 말하지 마. 엄마가 직접 말할 거야. 엄마,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은 엄마한테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엄마한테 잘했으니까. 순자는 진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 믿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다시 빌딩으로 갔습니다. 20층 사무실이 완성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이 나왔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사무실이군요. 김태준이 순자 옆에 섰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완벽합니다. 순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편안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평생 바닥에서 기어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다음 달에 12층 회사가 나가면 그 소식을 제 아들한테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엄마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순자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떡집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낮에는 떡을 만들고 밤에는 20층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회의를 했어요. 순자는 자신의 자산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준 사장이었어요. 여사님, 오늘 12층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계약 갱신 불가 통지서를 전달했어요. 그래요? 반응이 어땠나요? 회사 대표가 당황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건물주의 결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 박진수한테는 따로 연락하셨나요? 아직입니다. 언제 연락드릴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그 사람을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건물 임대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만졌어요. 내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어요.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거울 속 순자는 떡집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건물주였습니다. 순자는 20층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태준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곧 도착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만날 테니 들어오시면 안내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박진수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진수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진수 과장님.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여기 계세요?
앉으라고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는 책상에 기대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다니는 회사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 아니? 그야 건물주가 있겠죠. 근데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 바로 나야. 진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순자는 서류를 한 장 꺼내 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소유주 이름 확인해봐.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이름을 봤어요. 박순자. 진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엄마가 사실은 이 건물 주인이었어. 너는 엄마 건물에서 일하면서 엄마를 버렸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엄마 돈 300만 원 훔쳐갔을 때도 몰랐니? 내 마누라가 엄마 항아리 깨뜨렸을 때도 몰랐니?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진수야, 너희 회사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 갱신 안 해줄 거야. 엄마, 그러면 저희 회사가 문 닫아요. 그게 내 알바냐? 너는 엄마가 떡집 문 닫을 뻔했을 때 신경이나 썼니?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 갱신해 주세요. 순자는 차갑게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엄마, 너는 엄마한테 무릎 꿇을 자격도 없어. 일어나. 진수는 울먹이며 계속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었을 때 기억나니? 같이 살자고 버리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이야. 그때 너는 뭐라고 했지?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엄마를 시골로 보내려고 했어. 창피하다고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이제 그 말들이 내게 돌아가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일어나.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순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김태준이 들어와 진수를 일으켰습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가.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순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부르셨습니까? 네. 제 큰아들이 산 아파트 조사 좀 해주세요. 누가 건설했고 땅 주인이 누구인지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가 지었는데 땅 소유주가 바로 여사님이십니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그 땅이 맞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원하면 그 아파트 주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건설사에 압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땅 임대료 문제라든지 추가 개발 협의라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가는 치러야 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떡을 팔기 위해서였어요. 여전히 떡집은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순자가 떡을 펼쳐놓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미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순자는 조용히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란아? 어머님이 진수 오빠 회사를 망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건물 계약 갱신 안 해주셨잖아요. 진수 오빠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미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미란아, 내가 나한테 돈 던졌을 때 생각나니? 항아리 깨뜨렸을 때는? 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 이제 돌려받는 거야.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순자는 떡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진수 오빠가 실직하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 안 해. 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떴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떡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님이 회사에서 정말 잘렸대요. 그래. 순자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형님은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가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요? 순자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매정한 게 아니야. 형님이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 심했어. 이제 형님이 그 무게를 느껴야 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수야, 내가 진짜로 변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떡집과 사무실을 오가며 살았어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건으로 큰 기업들이 순자의 땅을 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호가 떡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형님이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에만 있대요. 그래. 순자는 떡 반죽을 치대며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형님이 정말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형수님이랑 싸우는 것도 봤어요. 형수님이 어머님 욕하니까 형님이 화내더라고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진수가 자기를 감싸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형님이 형수님한테 그랬대요. 엄마를 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반죽을 계속 치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진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형님이 작은 떡집에서 일자리를 구했대요. 하루 종일 서서 떡 만드는 일이래요. 형님이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떡집에서 일한다고? 네.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건했어요. 아직 용서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진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야 해.
며칠 후 순자는 시장에 떡을 팔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였어요. 진수도 손수레에 떡을 싣고 시장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떡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진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권했어요. 맛있는 떡 사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되다니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 떡 얼마예요? 한 팩에 5,0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 깎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의 장사가 그렇게 안 되나 보네. 그럼 됐어. 할머니는 가버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게 바로 자신이 평생 겪어온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무시, 냉대, 거절. 진수가 이제야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순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떡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20층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대기업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땅을 80억에 사겠답니다. 80억이요? 네. 처음 제시한 50억보다 올린 겁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0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팔지 않을 거예요. 여사님,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나오기 힘듭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진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미란도 옆에 있었습니다. 미란도 작업복을 입고 떡을 팔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미란과 진수는 함께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떡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미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떡을 하나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맛있네요. 2팩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수와 미라는 기뻐하며 떡을 포장해 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미란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더니 순자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도 순자를 보고는 당황했어요. 어머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떡 장사 어때? 힘들지? 순자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니?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용서하기엔 이르지만 변화는 보이고 있었어요. 계속 열심히 해봐.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미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진호를 만났습니다. 엄마, 형님이랑 형수님 보셨어요? 응, 봤어. 형님들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조금씩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진짜 변화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일하는 떡집 주인이 파산했답니다. 그 떡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뭐라고요? 네. 아드님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수가 이제 막 변하려고 하는데 또 힘든 일이 생긴 거였어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님, 그 떡집을 제가 인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쉽게 가능합니다. 그럼 인수해 주세요. 하지만 진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사람은 계속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수야, 엄마가 아직 널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견뎌봐.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진수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떡집을 인수한 후 진수는 계속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진수는 새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다만 월급을 제때 받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그 떡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진수가 새벽부터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꼭 젊은 시절 순자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떡집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여사님, 땅에 들어올 개발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대형 백화점과 오피스텔, 그리고 문화센터가 들어온답니다. 땅값이 100억 이상으로 뛰었어요. 100억이요? 네. 지금 팔면 최소 120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120억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님, 저 그 땅을 직접 개발하면 안 될까요? 직접 개발하신다고요? 네. 팔지 말고 제가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최소 200억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유산이랑 합치면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직접 개발하시려고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떡집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진수한테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순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건축회사와 미팅하고 설계사와 상의하고 투자자들을 만났어요. 순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떡 장사로 다져진 협상 능력과 끈기가 사업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석 달 후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순자는 백화점과 오피스텔, 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총 투자 금액은 230억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어요. 인부들과 이야기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순자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집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말마다 현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어서 아들을 지켜봤어요. 진수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순자는 현장 감독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아, 박진수 씨요? 성실한 일꾼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나와서 일해요. 일 잘하나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열심히 합니다. 나이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진호를 만났습니다. 엄마, 형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술도 안 마시고 매일 일만 해요. 그래, 형수는 어때? 형수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살아요. 애들도 잘 키우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형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해. 엄마도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다니. 진호야, 진짜 변하는 시간이 필요해. 순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어야 하거든. 진호는 어머니의 말을 새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갔어요. 백화점 외관이 모습을 드러냈고 오피스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백화점 최상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박순자 회장님, 떡집에서 시작해서 이런 큰 사업을 이루신 비결이 뭔가요? 끈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가족들의 도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은 제게 시련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순자는 사무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순자는 멀리 떡집이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큼 왔어요. 당신이 남긴 땅으로 이렇게 큰일을 해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진수를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해주세요. 드디어 만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에게 백화점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진수는 놀라며 승낙했습니다. 이틀 후 진수가 백화점 최상층에 왔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낡은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진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봤어요. 순자였습니다.
진수는 얼어붙었어요. 엄마,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앉아, 진수야. 이제 엄마랑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자. 진수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진수야, 너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가 다 지켜봤어. 엄마, 이 백화점이 엄마 거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땅으로 지은 거야.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겠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진수도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순자는 진수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니? 네, 엄마. 떡 장사하면서 매일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요.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놀라 일어섰어요. 미란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제 그만 연극 끝내시죠. 어머님이 이 모든 걸 다 꾸민 거 알아요. 떡집 인수한 것도 공사장 일자리도요. 저희를 시험한 거잖아요. 순자는 침묵했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 변호사 만났어요. 어머님이 진수 오빠한테 물려줄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아냈죠. 그래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진수 오빠가 어머님한테 받을 재산의 절반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법적으로 제 권리니까요.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1년 동안 함께 고생했잖아, 고생. 그거 어머님이 다 꾸민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가난하게 살 생각 없어요. 진수 오빠가 받을 재산의 절반 받고 새 인생 살 거예요. 미라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때 진수가 미란의 손목을 잡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요. 당신도 한심해요. 어머님 눈치나 보면서 살 거예요? 그래, 나는 엄마 눈치 볼 거야. 엄마는 평생 우리 위에 살았어. 나는 이제 엄마 위에 살 거야. 진수는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손목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혼자 살아요. 저는 당신이 받을 재산의 절반 받고 나갈 거예요.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란아, 재산의 절반? 내가 뭘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니? 당연하죠. 진수 오빠가 어머님한테 받을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착각하지 마. 내 재산은 내 명의야. 진수한테 아직 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변호사 만난 거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내 사람이 내 뒤를 쫓았거든.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아, 난 너를 끝까지 시험한 거야. 그리고 넌 떨어졌어. 순자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경비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진수 오빠, 말 좀 해봐요.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순자는 아들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진수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사람을 돈으로 받지.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자는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소형 떡집 하나 차릴 수 있는 자금이야. 3천만 원. 이걸로 내가 직접 떡집을 해봐.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내 아들이잖아. 일주일 후, 진수는 시장 구석에 작은 떡집을 열었습니다. 순자와 진호가 개업식에 왔어요. 형님, 축하해요. 고마워, 진호야. 진수는 땀을 흘리며 떡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후, 순자는 진수의 떡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떡집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진수는 밝은 표정으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장사 잘 되네? 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만드니까 다들 맛있다고 해요. 진수야,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잖아.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어른이야. 엄마 자랑스러워. 순자는 떡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됐어요. 당신도 기쁘죠?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떡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화점 회장이지만 여전히 떡집을 사랑했어요. 순자는 떡 반죽을 꺼내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와 진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도 도와줄게요. 두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떡을 만들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떡 하나를 하늘로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떡집에 가득 찼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떡집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떡집 아줌마에서 백화점 회장이 됐지만 순자의 행복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떡을 만드는 이 순간,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진수는 혼자서도 당당했고, 진호는 곁을 지켰고, 순자는 두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떡집 창문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멀리 자신이 세운 백화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기가 좋았어요. 이 작은 떡집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랑해, 얘들아. 순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떡집 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버림받았던 떡집 아줌마는 이제 당당한 회장이 됐지만 여전히 떡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자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